식을 유도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전혀 모른다라면 3학년 1학기 거는 하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제곱근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 시우야? 네. 제곱근의 정의가 뭐였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그냥 바로 직진해요. 그냥 뭐 조이어서 말하면 그 루트 A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표현이 이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그대로 외워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케이? A는 0이 아닌. 근데 외우지 못한다라면 지금 쓰는 거를 스스로가 본인만의 이야기로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x의 의미는 뭐다?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이다. 그 얘기는 얘가 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이다? a가 되는 수이다. 그치? 그렇다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없으니 됐죠? 요 상황이 만족하려면 a는 뭐가 되어야 한다? 양수여야 한다. 0이어도 되긴 해. 그치,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거에 따라서 제곱근의 성질들이 나오는 거죠.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그쵸? 자, 루트 a의 제곱은 a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다. 안에서 제곱도 a다. 뭐냐? 안에서 뭐야? 밖에서 제곱 2번 했잖아. 그지? 안에서 안 했구나 이거. a다. 이렇게 4개. 그쵸? 근데 이게 모두 다 성립하려면 a가 뭐일 때만 가능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가능해. 그쵸? 그러면 이게 밖에서 제곱이면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성립하려면 a가 양수여야 돼. 됐죠? 근데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했다라고 봤을 때 얘가 a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a가 양수일 때만 이거 되는 거잖아. 근데 실은 a가 음수여도 나오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로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은 2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얘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요 성질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a가 양수일 때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죠? 근데 실제로 수로 이야기했을 땐 요것도 되거든. 됐죠? 그럼 이거를 문자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 a가 양수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얘는 밖에서 제곱이면 무조건 a가 양수여야만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음수일 때는 가능한데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결과가 음수면 안 된다 이거야. 안에서 제곱일 때 a가 음수일 때 안에서 제곱이면 결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면 안 돼. 이 말뜻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지금 수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수를 바꿔서 그냥 봐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자로 되어 있을 땐 a가 만약에 음수인데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면 결과는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음수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안에서 제곱일 때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자야. 그래야만 i가 음수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럼 결과가 양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양수일 때는 모두 이게 성립하는 거고요. 안에서 제곱일 때는 두 가지 경향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나오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던가야. 이 안에가 0보다 클 때와 안에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고요. 0일 때는 어디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놔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은 연산이고 유리화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는 좀 얘부터 이제 제곱근을 시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선생님 근데 저 루트 A 제곱은 그냥 무조건 그
A가 양수여야 돼요. 제곱하는 수의 절대값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양수가 예? 나와야 되니까. 예? 아니 저거 루트 A 아니 루트 A의 제곱. 예? 네. 그 얘가 그래서 A의 절대값과도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이거는 고1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경향이 어차피 결과가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얘와 A의 절대값 붙인 걸 같은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든 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중학교 때는 몇 가지 배운다? 4개. 4개. 완전 제곱식 배우고요. 합한 거와 뺀 거의 곱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4개 아니야? 5개네. x의 개수가 1일 때 배우고요.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구구단처럼 써야 돼. 그렇죠? 구구단처럼 그냥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모양과 꼴이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얘에 대한 증명은 뭐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치고요. 얘들 그냥 전개하는 걸 이야기하면 완전 제곱 항이 2개짜리 완전 제곱 2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돼.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으로 계산한다야.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야.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으로 계산한다야.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 계산할 줄 아는 거 알아. 이건데 아는데 저거를 5의 제곱을 한 거나 얘를 전개해서 정리한 거나 똑같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을 더하면 된다. 이 얘기라고요. 되나요? 그럼 얘도 어차피 25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a 더하기 b가 아니고 뭐 할까?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야. 그죠?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다야. 빼기도 상관없죠. 다만 이렇게 끊어서 곱할 때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쵸?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뒤에 거는 얘 통째로 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a 대신에 x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 뒤에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쵸? 전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에 거 아래 거 모두 다 얘기했어요. 자, 앞에 거와 뒤에 거와 모양이 똑같을 때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의 곱은 무조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항상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앞뒤가 똑같을 때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할까? 15 곱하기 25 할까요? 그쵸? 15 곱하기 25 이런 거 할 때도 20 빼기 5 곱하기 20 더하기 5로 계산해도 상관없겠죠. 그쵸? 수로도 가능하고 문자로도 가능해요. 합한 거와 뺀 거의 곱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20의 제곱이죠.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알고 있는 거? 처음 보는 거? 저번에 강의 봤어요. 아, 봤어? 오케이, 다행이네. 다음에 얘는 x의 제곱에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일 때 상수함끼리의 합에다가 x를 곱해주고요. 상수함끼리의 곱을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x의 개수끼리의 곱에 x의 제곱에다가 안에 2개 밖에 2개 곱해서 x 써주고 상수함끼리의 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얘를 거꾸로 보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쵸? 우변이 좌변으로 가는 것까지 내 눈에 익혀야 되는데 이 둘은 너무 어려워. 그쵸? 너무 어려우니까 얘들만큼만 제대로 익히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뭘 갖고 하자? 멜빵이라는 거. 알았어, 멜빵 아니고 뭐라 X자.
그쵸? 크로스 곱이라는 거. 그래서 x 플러스 a 더하기 b에 x에 플러스 a, b라는 애가 있다라면 곱해서 a, b가 되는 두 개의 수야. 그쵸? 그래서 나열하고 얘도 실은 x 제곱이니까 xx 이렇게 한 다음에 크로스 곱해서 더한 게 가운데 거와 똑같아지는 것들을 찾으면 얘 곱하기 얘가 얘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본다야. 그러니까 얘를 뭐 공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데 이런 형태들이 우리의 눈에 익지 않고 찾기 힘드니까 이런 방법으로 찾아라라는 그냥 방법을 제시하는 것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찾는 방법 찾는 게 많이 합니다. 이거 문제 풀어봐야 돼. 오케이? 됐죠? 됐죠? 그러니까 난 지금 여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얘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 얘기를 하려는 거야. 됐죠? 인수분해를 할 줄 아셔야 돼. 됐죠?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를 할 줄 아셔야 돼. 그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그 이 b를 a로 바꿔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다. x의 제곱에 플러스 2a의 x에 플러스 a의 제곱이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알 수 있거든.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상수항을 몰라. x제곱의 개수가 1인 가운데 x의 개수만 알고 있어. 됐죠? 그러면 이 x의 개수를 가지고 이 모양과 똑같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됐죠? 항상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 이야기입니다. 1이 아니면 만들어 놓고 봐야 돼.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입니다. 듣고 있니, 우준아?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를 알고 있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게 우리가 만들려면 x의 개수를 뭐 해주면 돼? 일단 절반. 그치? 그리고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돼. 이게 상수항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x 플러스 a의 전체의 제곱으로. 이것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뭐라고 불러? x의 개수의 절반한 거에 제곱으로 얘기해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됐을까요? 어떻게? 예. x의 개수를 절반한 걸로. 요건 해봐야 되겠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1이고 x의 개수를 뭘로 할까? 6으로 합시다. 이 상수항이 뭐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지. 혹은 내가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x의 개수를 절반하면 얼마야? 3. 제곱하면 얼마야? 9. 그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됐을까요? 제곱근을 이용하는 그거는 이제 저 제곱근의 정의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항을 알고 있고 얘를 모르고 있을 때 얘기야. 물론 x제곱의 개수 항상 뭐일 때야? 1일 때 이야기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상수항을 알고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인수분해도 식을 만들고 싶어. x의 개수를 결정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되도록 만들면 되거든. 됐죠? 그러면 a제곱한테 뭐 해주면 돼? 뿔마?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요. 걔한테 뭐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돼요. 되나요? 물론 얘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얘 전개한 거 가지고 얘기했지만 얘 전개한 거 가지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상수항을 알고 있을 때 상수항에 뿔마 루트 씌우고 2배 한 게 x의 개수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얘가 음수이면 얘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드는 거지. 네. 한별씩만 됐습니까? 됐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또다시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까지 이야기할 거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넘어갑시다. 또. 자, 이제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x에 관한 2차식은 0이라는 꼴로 정의가 되면 2차 방정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꼴로 정의가 되면 2차 방정식이고요. 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제 우진이한테 물어볼까? 2차 방정식의 해가 뭘까? 방정식의 해가 뭘까? X의 값을 하나로 뭐지? 시우야? 네? 방정식의 해가 뭘까?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그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인데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가 무슨 뜻이냐 이거지. 그것까지 들어가자 이거야. 등식을 등호의,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느냐. 우리는 그것만 구하면 돼. 방정식이라는 건 등호의 뜻에 따라, 아니 등호래,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하는 등식이 방정식이야. 그건 알지. 네. 그죠? 그럼 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찾는 방정식의 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 실은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면 그건 방정식의 해인 거야. 됐나요? 네. 근데 x에 관한 2차식이야. 이런 꼴이야. 이런 꼴일 때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x의 값을 구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 우리 지금까지 배운 데까지는 있어. 대충 때려가지고. 이 사람들. 인수분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 진짜. 간단한 수부터. 그래,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은 q라는 형태라는, 얘도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항시키면 2차식은 0의 꼴이니까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이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만 구하면 돼. 그게 방정식의 해야. 됐죠? 근데 얘 모양과 얘 모양이 어떻다? 완벽하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딴 거 하고 자실 것도 없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로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그죠?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에요. 이 제곱근을 이용한 형태를 가지고 풀어내자야. 그렇다면 이런 형태를 쉽게 볼 수 있는 식의 형태들이 뭐냐 이거야. 저런 형태를. 그러니까 a의 x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도 플러스래. 는 q의 꼴도 그냥 x의 제곱은 a분의 q로 바라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런 꼴로 바라봐서 또다시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을까요? 그럼 이번엔 x-p의 전체 제곱은 q의 꼴이야. 우리가 저런 꼴이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뭔가의 제곱은 상수항 이런 꼴이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x-p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등호를 만족하는 x만 얘기할 거니까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었어. 얘가 되는데 왜 되냐고 나는 되게 궁금했었거든. 내가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기 전까지. 그죠? 등식의 성질이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냥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말고. 되나요? 등식의 성질은 왜 이게 없어. 근데 얘는 왜가 있어. 뭐 갖고 한다? 등식의 성질로 한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등호가 있는 식은 무조건 등식의 성질로 하는 거야. 딴 거 없어. 그죠? 그 등식의 성질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그거 뭐 바꾸지 않고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고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밖에 없어. 퍼센트만 기억하는데 그거밖에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등식의 성질에 근거해서 식의 모양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등호의 뜻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등호의 뜻이 안 변하니까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도
이해 봤지?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도 이 등호의 뜻이나 이 등호 같다. 이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x는 얘와 어떻다? 같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얘기할 수 이거라고요. 이번엔 이런 꼴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모양 만들어서 그냥 근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시우가 말해보도록 하죠. 까비. a분의 q가 되고 x-p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가 되고 피플마. 즉 x라는 애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고등학교에서 이건 풀이 방법을 얘기 안 해요. 그죠? 중학교에서 얘기하는 풀이 방법 3가지 중에 첫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왜? 내 표정이 왜? 아니 도훈이 형이 이 형이 안해요 이러면 도훈이 형이 이 형 평소하면 들었어요. 피곤해 보듯이 뭐요? 기분 나쁘네. 됐죠? 그래서 2차식이 되려면 최고창의 개수만 0이 아니면 되거든. 그러니까 식의 모양을 이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면 딴 거는 상관없고 딴 것보다는 얘를 익숙하게 만들어 주면 쓰기 편하다 이거야. 자, 이 꼴에서 A만 0이 아니면 돼. 나머지는 0이 돼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4가지 꼴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랬을 때 X라는 애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A만 0이 아니면 되고요. 통째로 한 방에 기억하는 방법이라고요. 그쵸? 근데 P랑 Q 뭔지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거는 함수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네. 근의 공식. 그치. 자, 그러면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이면 이런 꼴이면 그냥 얘로 풀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어떤 얘기야? 인수분해가 되면 두 개, 어쨌든 2차식이잖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1차식은 0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됐죠? 그러면 는 0을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x를 찾던가 얘가 0이 되는 x를 찾던가야. 됐나요? 그럼 각각의 1차식을 2번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등호를 만족하는 x를 찾잖아. 그쵸? 둘 다 0이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잖아. 그래서 또는이라고 쓰는 겁니다. 얘가 0이 되는 x 또는 얘가 0이 되는 x. 그쵸? 됐죠?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음에. 어려워요. 근거기세요. 겁나 쉬운데 뭐 어려워. 아니 배우는데 맨날 까먹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사실. 아니 그거부터 약간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한다라면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최고창의 개수는 실은 상관없어. 녹화하고 계세요? 상관없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뭐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거야. 네. 됐죠? 근데 얘의 두 근 이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식은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는 식이거든. A의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정말 아니에요. 그쵸? 0만 아니면 돼. 됐지? 그런 식인데 얘랑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하니까 최고차의 개수글을 맞춰주는 형태로 가면 이 식과 이 식은 완벽히 어떤 식이다? 똑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2차 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라면 이 식과 이 식은 같게 얘기할 수 있으니 얘를 전개한 식과 이 식이 같은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볼 거야. 중간으로 되게 예쁘게 그리신다. 그죠? 네. 역시나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네. 그죠? 고등과정이 여기서 하나만 추가되는 거라니까. 얘를 전개한 얘가 같고요. 얘를 전개한 얘가 같아. 즉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b와 같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와 같다야. 역시나 등식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딴 건 모르겠고 만약에 두 근을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 근을 각각 못 구한다 하더라도 인수분해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두 근의 합이 이거와 같다라는 건 알고 있다고요. 두 근의 곱이
이거와 같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 고등학교 가서요. 음. 예전 교육과정은 중3 때 있었는데 이걸 고등과정으로 뺐더라고요, 보니까. 난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문제 아직도 이걸 갖고 풀거든. 주말에 조교쌤이 음, 전에 그 중3 풀 때 음. 저 그 공개관 저 쓰는 그 문제 있었는데 그거 보시고서 이거 지금 중학교 때는 안 나올 텐데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1학기 때 했어요. 항상 이거 연결돼 있었어.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 할 때 실은 두근 안 구해도 돼. 예분의 예 부호만 되면 돼요. 두근의 곱을 구하라 할 때 두근 안 구해도 돼. 예분의 예라고 해도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배우면 아는데 허근 두 개의 합도 얘를 구하거든요. 허근 두 개의 곱도 얘를 구하고요. 2차 함수에서요. 2차 방정식에서 허근. 공연식에서 어. 허근이 있어요. 허수인 근이 나와요. 아직 안 배워서 거기까지? 저 내일 나갈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실수인 근만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수인 두근이 중학교 때는 뭘 실수인 두근이 존재하는 것 같고 얘기하겠지만 실은 중학교 아니다. 그렇다고요. 그것까지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일단은 중학교에서는 뭐 실근 갖고만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다시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내가 손으로 쓰되 이 꼴에서 그냥 기억하시라고요. 일반형이야.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두근의 합은 예분의 예 부호 반대, 두근의 곱은 예분의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연습합시다.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4는 0이잖아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됐죠? 안 되네. 안 되네. 마이너스 4. 그럼 돼. 돼요? 돼, 실근이야.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실근은 돼요. 실근은 나와.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두근의 합은 예분의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요 2분의 3이고요.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예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로 근 두 개 구할 수 있어요. 얘로요? 근 두 개를 뭐하러 구해요? 뭐 연립을 들어가서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필요하다라면 구할 수 있고요. 됐을까요? 네. 됐지? 2차식? 그죠? 그럼 인수분해 쪽에서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럼 뭐 하냐면 두근의 합의값과 두근의 곱의값을 구할 수 있거나 주어졌을 때 x제곱의 개수를 얘기해주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거든요. 3학년 때요. 중3 때. 그러면은 두근의 합의값을 알려줬어. 뭐 얼마라고. 두근의 곱의값을 알려줬어. 얼마라고. 됐죠? 대문자 A를 하자. 됐죠? 이 상태로는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해요. 네. 됐을까요? 두근의 합의 부호반대 x에다가 상수항 그냥 갖다 쓰면 돼. x제곱의 개수는 1로 두고. 그죠? 그러면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도록 하는 수많은 2차 방정식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딱 하나로 결정되면 뭐까지 결정돼야 돼? x제곱의 개수까지 결정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쵸? 요 이야기입니다. 네. 요 이야기고요. 요거 이제 중학교 때 하게 될 거야. 중3 거 중3 거 할 때. 금방 얘기는 중3 얘기입니다. 두근의 합과 곱이 고등학교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럼 저게 문제에서 나와요? 합이랑 곱? 응. 진짜요? 응. 보여줘? 우리 있어요. 그럴까? 문제 풀어볼까? 괜찮아요. 왜? 싫어요. 유형복에 있어요. 응.
여기 있다. 유형편 90쪽에 유형 19번. 그냥 문제를 내가 읽어줄까? 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들어볼게요. 74번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이고 x제곱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 찾으래. 이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왜 2분의 1이야? 6분의 1 아니야? 해주셨잖아요. 6분의 2. 저 각각 근 아니요. 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 다른 근이 3분의 1. 두 근의 합. 됐나요? 마이너스 6분의 1. 합 맞지? 네. 맞네? 그쵸?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부호 반대해주고 x 붙여주고 상수항 그대로 써주면 돼요. 네. 근데 얘가 6. 이 근이 나오는 무수히 많은 2차 방정식이야. 딱 하나로 결정되려면 x제곱의 개수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됐을까요? 네. 그래서 6x의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은 0인 걸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정박해요. 이게 중3 문제입니다. 그만할까요? 왜요? 아직 근해 공식 유도 안 했는데요? 그녀분이 유도까지 할 거예요. 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첫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두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쵸?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풀면 되는 거. 1차식들이 이제 1차식이 0, 1차식이 0이 되는 것들을 풀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쵸? 자, 이번엔 이도저도 안 돼. 인수분해도 안 보이고요.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도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일반형이라고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 놓으시면 돼. 물론 여기서 A만 0이 아니면 돼요. 나머지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로 바꿔 준 다음에 풀어버리는 거거든, 기본은. 그쵸? 그럼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로 바꾸어 줄 거니까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우변을 상수항으로 만들 거야. 상수항을 이제 우변으로 넘겨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든다? 1. 1로 만들 거야. 자, 등식이니까 양변을 a로 나눠도 등호의 뜻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의 x에다가 플러스 a분의 c인데 얘를 그냥 이항시킬 거야. 그치?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걸림돌밖에 안 되거든. 그쵸? 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었어. 이러고 나서 상수항만 결정하면 되죠. 완전 제곱식이 되게.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 그치? 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돼. 그죠? 얘를 우변까지 더해야 등호의 뜻이 변하지 않죠. 정리할 때는 좌변은 그냥 제곱한 표현하는 게 편하고 우변은 거듭 제곱까지 정리해 주는 게 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우변을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가 돼요. 네. 그럼 얘가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등호를 만족하는 x는 얘 부호 반대 2a분의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근호는 분모 분자에 따로 볼 수 있으니 이건 나중에 공부해야 돼. 판별식이다. 분모가 통분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얘를 정리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식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꼴에서 2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구한다야. 너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다. 수업하는 가운데 안 유명한데 여기 무슨 말이야 너. 장난도 정도가 있지 너.
그리고 진짜 주변에 다 물어봐. 이씨. 근해 공식이라는 이름은 다 알아. 그래서 이맘때 학생들은 모두 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외우는데 외워요. 그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있어요. 없다. 아, 있긴 그러니까 있긴 하죠. 그래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써먹을 수 있게 외우시라고요. 그냥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것만 외우고 얘에서 얘를 써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외우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그죠? 그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외울 필요 없죠. 써먹을 수 있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냥 써먹을 수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요 a가 뭐야? 얘. 마이너스 b는 얘 부호 반대고요. 그쵸? 그리고 이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얘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4배에다가 얘 곱하기 얘야. 그죠? 요거를 한 방에 기억하려고 하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 가만히 다시 일로 돌아와 보자.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 근호 안에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 커야 돼. 근데 같기도 해야 돼. 그치? 같은 것까지 포함하자. 됐지? 즉, 요 식이 성립하려면 요 근호 안에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요 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해가 없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만. 고등학교 가면 그거 허근이에요. 허근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근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2개씩.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수의 범위를 실수에까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허수인 근이 나온 건 근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즉 얘가 음수이면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해됐을까요? 고등학교 가서 2차 방정식 또 하거든? 그거 할 때는 그때부터는 근이 무조건 2개야. 됐죠? 그 얘 중학교니까 얘가 음수이면 더 이상 계산 안 해요. 해가 없다가 정답이야. 얘가 0이면요? 얘가 0이면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b를 계산하면 돼. 됐죠? 얘가 양수일 때만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얘 하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얘 하나에서 2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의 부호가 좀 중요해. 이 식이 복잡하니까 왜? 이 식이 복잡하니까 얘가 음수일 때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런 걸 좀 판단을 하자 이거야. 그런 걸 판단하는 식이라고 해서 이 식의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뭐 있어? 대문자 D로 쓰고요. 얘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거야. 일단 얘부터 외우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이거 b가 뭔데? 얘. x의 개수. 그죠? 얘 계산하는 거 그냥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야. 얘가 근이 존재할까? 확인 먼저 하라 이거지. 자, 제곱근을 이용한 형태 아니고 인수분해 안 보여? 그럼 우린 근해 공식 무조건 쓸 거야. 그치? 쓸 건데 판별식 먼저 확인하라고요. 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이렇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대부분 중학교 문제에서는 다 해가 있지 않아요? 아니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해가 없다도 정답이기 때문에. 약간 객관식 같은 경우는 많죠. 이번엔 1 이렇게 하자. 있어요. 그러면 판별식 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c 얼마야? 맞지? 네. 양수야. 그럼 두 근이 존재해. 어떻게 존재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는 이미 존재할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로.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루트 5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로 두 근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이죠. 똑같은 얘기지 뭐. 판별식이 0일 때는 얘가 0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가 답인 회인 거죠. 그냥. 됐습니까? 이거 모르면, 이거 못 쓰면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날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학교 못 가요. 네. 근데 그 중간 가지면 3학년 땐 그거죠. 한 개로 보죠. 아니, 중학교 때도 한 개로 봐요. 내가 그냥 중근이라고 하고 근이 무조건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야 이 계산이 이해가 되거든. 됐을까요? 네. 근데 2학년까지는 잠이 오는데 3학년까지는 잠이 안 와요. 재밌어서. 모르겠네요. 됐지? 자, 이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2차 함수. 함수에다가 가져다 쓰는 겁니다. 오늘은 개념만 좀 할까? 개념만 하죠. 숙제는 아까 그 일품이 다입니다. 이거 50몇 줄까지요? 저 그럼 숙제 저 아까 쉬는 시간에 다 했어요. 오씨. 되게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어쩔 수 없네. 쌤 주말에 나와서 푸는 건 3학년도 포함돼요? 아니요, 중학교 2학년 것만 일단 할 거예요. 시험 다 끝날 때까지. 다음 주부터 해요. 3학년 거. 시험. 일단 시험 다 끝날 때까지. 42분짜리 동영상이 자, 함수가 뭘까? x 값을 따라서 y 값이 변하는 x와 y의 관계요.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만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가 함수입니다. 됐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y는 어쨌든 x가 결정돼서 하나만 결정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식에서 중요한 건 x한테 무엇을 해주냐야. 됐나요? 그래서 함수의 식은요, y는 x에 관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x에 관한 식이 1차 식이면 1차 함수고요. 2차 식이니까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럼 x에 관한 1차 식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먼저 봅시다. 실은 x를 누구 맘대로 결정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혹은 문제가 결정해줘요. 그에 따라 y가 결정이 되잖아. 그걸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잖아. 네. 무수히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걸 뭘로 표현하자? 함수. 선으로 표현하자야. 그쵸? 그래서 이 식의 특성에 따른 뭔가 변화를 우리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해놓는 게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건 이것 또한 외우가 아니야. 해봤더니 그렇더라야. 그래서 그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 함수들만 배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까지 4차 함수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 배우고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 함수들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걔들을 외우가 아니라 걔들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야. 뭐가 제일 특징이 많아요? 다 비슷해요. 그래요? 1차 함수가 제일 적어요. 많은 2차 함수가 제일 많겠다. 2차 함수가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모양으로 그려진다? 항상? 직선으로 그려진다. 그럼 이 직선으로 그려졌을 때 이 직선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직선의 모양은 기울기 갖고 결정되고요. 위치는 y 절편 갖고 결정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 절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래프 보는 방법을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자 이거야.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왜? 오른쪽으로 가는 그 음. 방향만 봐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해보자. 뭐가 증가하는 거야? Y요. Y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X는? 증가해요. 항상. 그래프를 볼 때 X는 항상 증가하는 걸로만 바라보시면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변화는 X의 변화라기보단 내가 결정한 X에 대한 Y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X에 관한 1차 함수이면 그 그래프 모양이 뭘로 그려진다?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됐죠? 네. 그럼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쵸? 고민하신다. 그치. 얘부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얘를 먼저 적었지. 일단 우리가 1차 함수를 이야기할 때 그래프의 모양, 즉 기울기 갖고 이야기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관계식 갖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최고차항이 제일 중요해. 네. 그래프의 모양은 그러니까 2차 함수도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됐나요? 그럼 얘가 어떤 애냐면 얘는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 a의 값에 따라 a가 양수이면 아래로, 그러니까 일단 a가 뭐든지 간에 0만 아니면 y축의 대칭인 곡선으로 그려질 건데요. 그래, 포물선으로 그려질 건데, 됐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요.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x가 0일 때 a가 뭐가 되던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반드시 0,0인 점을 지나요. 됐을까요? 얘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식의 형태, 그쵸? 이 형태의 이름이 뭐다? 기본형.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일 땐 A가 양수일 때, 위로 볼록일 땐 A가 음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A가 양수, 음수 얘기해갖고 값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 얘 또한 그려보면 알고요. 우리 교재에 다 그려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다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요걸 표현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폭이 좁아져. 그치. 이 폭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갖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음수여도 좁아진다, 넓어진다 갖고 이야기할 거야. 그쵸? 그럼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어떻게 될까? 좁아져요. 좁아집니다. 하나를 기준 잡고 이야기하면 돼. 그럼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기본형에서 이야기는 항상 원점이 꼭지점이고요. Y축의 대칭인 항상의 곡선이에요. 그러면 대칭인 축이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기본형에선 아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요. 축의 방정식이 축이 어쨌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안 그려져.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됐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 그럼 대칭되는 축은 이렇게 세워질 거거든. 그리고 위아래로 끝이 없을 거야. 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대칭 축의 방정식이야. 그걸 줄여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근데 y축이야.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표현할 필요가 없어.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표현하면 돼. 즉 x가 y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에서는 대칭 축이 y축이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 됐습니까? 얘가 이제 그 2차 함수의 기본형이고요. 항상 지금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받아들이실 때요. 뭐 3차, 4차는 또 있긴 한데 3차, 4차는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가면 되고 새로운 함수들 있잖아.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받아들일 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순으로 조금 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좀 편해집니다. 항상 기본형에서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은. 다 끝난 겁니다. 이걸로.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결정된 애가 무슨 이동하는 거? 평행이동. 평행이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익숙해지면 좋은 기호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써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가 식이 뭐 기본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요. 원래 식의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고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요. 원래 식의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형이 원래의 식이야.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애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이동량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할 겁니다. 여기다가 A는 왜 빠뜨렸냐? 이렇게요. 얘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이고요. 그래프에 대한 표준형이기 때문에 2차 함수면 무조건 이 표준형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 형태로 만들었을 때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P, Q고요.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프의 모양은 이미 결정됐어, A로. 축의 방정식은 뭘까요? X는 P입니다. 그래도 기억이 좀 나네. 됐죠? 네. 자, 이번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되거나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2차 함수의 식의 형태는 기본형도 아니고요. 표준형도 아니야. 일반형. 일반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주는 연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과 방법이 완벽히 어떻다? 똑같습니다. 다만 는 0이라 등식이긴 한데 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로 나누는 게 아니라 A로 묶어주는 행위만 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해보셔야 돼. 방법을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자, Y는 A로 묶어줄 거야.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상수항은 밖에 빼놓고요. 그럼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했어. 원래는 예전엔 이쪽에 더했는데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식 만들고요. 얘는 괄호 밖으로 나올 거니까 얘랑 곱해져서 나오면 돼.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라고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식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식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요 과정만 아시면 돼요. 축의 방정식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얘야. 그래서 아까 근해 공식 얘기할 때 얘를 따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아까 근해 공식 할 때 다 쓴 거거든.
이게 기본이고요. 이 다음에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졌어. 뭐의 변화다? Y. y의 변화예요. x축과 이렇게 만났어. 그쵸? 그럼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y의 값은 얼마일까? 0. 0이야. 이 점의 y 값은 0. 0이야. 자, 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서 제시가 되었을 텐데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x의 값은 y가 뭐일 때? 0일 때. 0일 때 x의 값이야. 즉, 이 함수에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의 값을 찾기 위해선 방정식을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하나예요. 그래서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고요. 네. 요 간격이 마이너스 아니,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뭐 해야 돼? 요게 요거거든요.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네. 무조건요. 네. 근이잖아. 아. 그렇죠.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루트 판별식이거든요. 미안해요. 그럼 요 간격이 루트 판별식이 아니라 2a분의 루트 판별식만큼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얘한테 통분한 걸로 따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오. 아니. 됐을까요? 네. 다 했어? 다음 이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긴 한데 중학생들도 알면 좀 좋은 것 중에 하나? 근데 이형 저희 끝나면 같이 넘어가요? 아니야, 지금 그건 준비 안 했어. 너 시험 공부해 그냥. 그냥 우리 옆에서 시험 볼 때까지 하다가 같이 가. 나가돼. 최대한 오래 하면 좋으니까 나랑 맞춰서 가. 혹시 저거 하는 학생들, 아 이거 원장님 얘기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네? 당신은 고등학교 거요. 어, 알려주세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원장쌤 앞에서 근데 전 이거